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꼭 불에 들어가봐야 뜨거운 걸 아는 사람들, 집값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 안 떨어진다, 빚내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대체적으로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 예, 뭔가 허황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꼭 당해봐야 아는 사람들. 그냥 객관적으로 한국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항상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하수입니다, 하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뭐 빚내서 뭐 하지 마라, 영끌하지 마 하는 이유가 어차피 감당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질 거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인드냐면, 특히 서민들 보면 어떤 마인드냐면,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당해봐야, 자기가 피부로 느껴봐야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피부로 느끼면 그때가 늦은 거예요. 말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장사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면 다를 거다, 나는 그래도 나름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망한 사람하고 다를 거라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보고 나서, 아, 내가 오판했구나, 난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때 늦었죠. 이미 차릴 거 다 차리고 돈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와서 빼기도 그렇고. 일반 사람이 잘못된 게 저런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뭘 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다수는 망해요. 어떤 것이든, 자영업이든 투자든 망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망한 케이스는 잘 안 보고 잘 되는 케이스만 보려고 그래요. 잘 되는 케이스만. 왜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성공한 사람이 적겠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근데 사람들은 보통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항상 자영업 성공했다는 컨텐츠 인기 많아요. 지금도 인기 많아. 근데 자영업 망한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폐업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항상 잘된 케이스만 들으려고 해요. 책 같은 것도 성공한 사람 책만 보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 팩트로 얘기하자면, 저도 성공담 책 좋아했어요. 에세이 같은 거 좋아했단 말이야. 자기 개발서. 근데 안 읽어요. 왜냐?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런 자기 성공 이런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자기 기준이지 일반 보통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제는 활용 가치가 없는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의 뭔가 투자 관련 서적을 읽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 여러분 그런 책들 많잖아요. 뭐 투자 관련, 투자를 좀 장려하는 책들 많잖아. 어떤 식이냐면, 월급쟁이로 사는 것은 뭐 크게 부자가 되지 못한다, 나이 먹어서 노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투자를 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 한번 실패만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 위험성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무조건 잘 된다 생각하지, 망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만약에 투자했어, 날려보고 어떡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아니, 날려먹을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 여러분. 어떻게 잘 되기만 합니까? 나중에 날려먹고 나서 막 이제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투자 방식 잘못됐지. 이거 봐봐요. 집값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개똥 같은 마인드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게. 그리고 무조건 올라가면 다 좋은 겁니까? 여러분, 영끌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 집값이 올라가면 동네 전체가 집값이 오른다는 사실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동네만 오르고 다른 지역은 안 오르고. 그게 아니죠. 우리 집에 오르면 우리 집보다 더 비싸게 오르는 집도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이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안 팔립니다. 안 팔려. 누가 사갈까요, 여러분? 대출 많이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빚 못 갚는 사람들 많이 생기는데 누가 대출 많이 받아서 그 지옥길을 들어가려고 할까요, 스스로?
지금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대출 받는 분들 힘들지 않나? 뭐 자영업 대출, 아니면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이런 대출 받은 분들이 힘들지 않나요? 점점 빚을 못 갚고 있잖아. 빚 갚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말로는 대출 받아서 이득 본다, 잘 된다고 했지만 막상 잘 되는 분들 별로 없고, 그리고 막상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 내기 버거운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럼 앞으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짊어진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뭐 개인회생 밟고 개인 파산하고 집 담보로 경비로 넘어가고 스스로 버티지 못한 사례가 많이 등장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 가죠? 앞으로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되겠구나. 영끌 투자해서 잘못되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경각심 가지면 사람들이 아무리 집값이 오른다 해도 무리해 사지 않겠지. 앞으로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한번 영끌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집값 올라가도 딱히 돈 버는 거 없고, 집값 오르면 우리 집만 오르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집값 오르면 안 좋은 게 세금 비율이 높습니다. 종부세라고 해가지고. 맞잖아. 집값 오르면 당연히 세금도 높아지는 거야. 난 딱히 돈 버는 게 없는데 집 팔리지 않으니까 돈 버는 게 없잖아. 그냥 집 호가만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져요. 이게 이미 한 명 경험했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가면 누가 살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노는 대장이 아파트가 아닌 이상 누가 살 것 같아요?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 반대 입장으로 님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웬만하면 안 들어가겠죠. 미쳤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빚 내는 것도 능력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빚 내는 것도 능력이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용도, 대출받을 때 신용도가 중요하죠. 근데 이 신용도의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 하면 바로 직업 수준이에요. 직업 수준. 직업이 뭔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으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줘요. 대출금이 작아요. 근데 신용도가 높고 누가 봐도 좋은 직업이면 대출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뭐 빚을 많이 내는 건 능력이 맞아요. 대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출을 많이 받았을 뿐 그 많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책임질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 대출을 내는 거하고 그 대출을 끝까지 갚는 건 다른 문제죠. 좋습니다. 빚 내는 거 능력이다 인정해. 근데 빚 감당해야 능력 아니야? 빚 많이 내서 그걸 감당해서 이윤을 창출하면 능력 맞아요. 그걸 실천해야죠. 빚 내는 걸 끝나고 감당하지 못한 그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빚 많이 내신 분들이 자신이 능력자인지 무능력자인지를 앞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감당 못한 무능력이고 감당해서 돈을 벌면 능력이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없이 사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거니까. 물론 완전히 빚 없이 사는 거 힘들지.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빚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빚을 우습게 생각해요. 일반 보통 사람이 능력이 딱히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냐? 워낙에 빚을 쉽게 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합리화를 해. 요즘 보면 어떤 말이 드냐면 뭐 나 말고도 빚는 사람도 많잖아. 나 말고도 마통 떼본 사람 있고 신용카드 쓰는 사람 많잖아. 그래서 빚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남들이 하면 합리화시켜요. 나 말고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관대해집니다. 연kur도 왜 문제가 되냐면 나 말고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뭔가 집단으로 덩어리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문제의식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카푸나 무신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이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비주류 인식됐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도 알 거예요. 비주류 인식이 되면 인정 못 받아. 근데 요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덩어리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오히려 빌런들이 더 어떡해요 요즘엔. 빌런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 합니까? 빌런들의 정상시대라고. 정말 빌런들의 정상시대야 이게.
옛날 같으면 욕을 먹고 한 소리 들을 행동을 너무 당당하게 해. 문신 같은 것도 그런가. 문신 같은 것도 옛날에 문신하면요 안 좋게 봤어요. 뽑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것도 패션이다, 개성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식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사회 전체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 빚지고 사신 분들 한번 감당해 보세요. 아직 제대로 감당해 본 적 없잖아. 앞으로 한번 빚을 책임져 보세요. 빚을 갚아보면, 빚의 압박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내준 쪽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제때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보세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멘탈 좋은 사람이 하더라도 내가 빚을 못 갚아서 추심받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탱이 갑니다, 이게. 마탱이 가요. 만약에 내가 뭐 주담대로 뭐 대출 받았어. 제때 못 갚잖아. 그럼 은행에 전화 오고 우편도 날라오고 그래요. 어떻게 받아내야 되잖아. 맞잖아요. 은행도 받아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정상적으로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압박 오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 이제 감당 안 되면 그 신용정보회사 있죠. 그쪽 넘겨버려, 이게. 그럼 거기서는 작정한단 말이야. 거기서는 아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한단 말이야, 이게. 계속 전화하고 문자 오고 계속 이제 우편 놓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볼 때마다 스트레스야, 볼 때마다. 어? 문자로 오지, 카톡으로 오지, 전화도 우편으로 오고, 다 온단 말이야. 이메일로도 오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 계속 보잖아. 그러면 마트에 간다니까. 왜냐, 희망이 안 보이거든. 압박을 받으니까. 사람이 계속 압박을 받잖아. 그러면 삶에 집중을 못하고 잠도 못 자.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길 가다가 채권 담당 직원 마주치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 찾아오면 어떡하지? 어? 그런 악몽에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도 못 만나, 이게. 빚도 못 갚는다고 이렇게 딱 낙인 지켜버리면 주변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지. 기피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 사람 돈 없고 빚 못 갚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뭔가 또 돈 빌려 하지 않을까? 안 보게 돼, 이게. 그럼 대인 기피증이 생기면 대인 기피증. 자신감도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빚 같은 거 져가지고 뭐 해볼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빚진 씨분들 끝까지 책임지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본인들이 한 거잖아, 본인들이. 본인들이 만든 거니까 남은 평생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